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육정책이 이렇게 변해가는가? 이거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다 잘 아실 거고요. 뭐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 코칭, 이런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코딩 또는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고등학교에서 하는 고교학점제, 이게 연결이 된 진학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과연 이 정책은 어떤 흐름일까? 저는 이 정책의 흐름의 중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변화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90점을 맞지 못한 친구는 한 학기를 제대로 못 산 친구일까요? 한 학기를 학교에서 제대로 못 생활한 친구일까요? 아니겠죠. 이 친구가 중3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학교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해서 초등학교의 6년 생활이 잘못된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아까 1부에서 첫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적인 능력이, 재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코딩 교육이나 자유학년제의 진로 체험의 수업들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이 친구한테는 준비되는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고교 학점제에서는 바로 선택적인 부분으로 도입이 되는 거죠. 실제 코딩 교육,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고교 학점제,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선 다 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가장 고교 학점제에 많은 과목을 도입한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CT 교육이라고 해서 ICT 시스템 교육을 먼저 했다가 컴퓨터링 교육이라고 해서 바꿨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럽의 선진 교육들이요, 대한민국에선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국제교육 기조 흐름에 맞춰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바뀌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적으로 한국형 이런 여러 가지 코딩이나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들을 필요로 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교육부의 흐름과 방향은 지금 최선은 안 되겠지만 차선적인 방향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 공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음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거기 안에서 2016년도부터 우리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을 했고 2018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가 부분 도입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고교 학점제가 2018년도부터 학점제 부분 도입에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이 부분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이라면, 중학교 학교 선생님이라면 꼭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고교 학점제라는 건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 너희들이 과목별로 듣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 선택할 준비가 돼야지만 너희들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그 제도와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된 학생이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무엇이 보너스로 올까요? 맞습니다. 대학의 진학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유리한 부분들을 선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고교학점제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언제부터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잘 준비돼서 올라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선택에서도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을 거고요. 진로 선택에서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안에서 고2가 되면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화법과 작문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고2가 됐을 때 학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엄마, 내가 무엇을 들을까 했을 때 엄마는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딸, 엄마한테 왜 물어? 우리 딸이 더 잘 알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도돌이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 딸 아들이 고2가 되는 순간 중1, 2, 3 때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 고교학점제에서 어떤 과목들을 들을지를 먼저 준비된 친구가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가장 잘 녹아들어서 잘 활용하는 우수한 학생으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능력을요, 개발하셔야 돼요. 그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이 한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능력이 개발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요, 내가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인적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나의 삶의 어떤 교과적 인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여러 가지 과목에 나의 장단점에 대한 과목의 인프라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주도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학원, 과외, 스타 강사, 부모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본질적인 건 학습의 주도권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때 이런 것들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가질 때 이 힘이 무궁무진하게 발휘된다고 저는 과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이게 전쟁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도 저는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는 공부도 상대의 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진학을 해야 되는 어떠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면 내가 나를 알아야 어떤 학과, 어떤 학교, 어떤 공부를 제대로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핵심이라는 건 뭐죠? 바로 지피지기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자기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필히 어떤 식의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교육, 자유학년제 많이 경험하라는 겁니다. 많은 직업들에 노출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드론, 3D 프린터 아니면 여러 가지의 미래 직업들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관리하느냐도 저는 핵심 인재의 필수 사항이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청 경쟁력을 준비하십시오. 원청 경쟁력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KPI라고 하는 기업에서 핵심 역량 지표처럼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지표를 직접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으로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이 잘 설계되고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진로 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해서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원청 경쟁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진로 교육을 통한 목표 설정, 자기 주도성을 함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